우리 C그룹을 사용해서 페이지 폴트 트레이싱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C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실제 실습 시간에도 우리가 C그룹을 가지고 페이지 폴트 트레이싱을 해봤죠.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아직 못했던 학생들이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2차원 행렬이 이제 만 바이 만 행렬이 있는데, 그 행렬을 내가 접근을 할 때 행과 열 순서대로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열을 고정시키고 행을 바꿔가면서 접근을 하느냐. 그쵸? 네, 열을 고정시키고 행을 바꿔가면서 접근을 하느냐. 그 두 가지 경우에 뭐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왜 그런지를 페이지 폴트 관점에서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두 프로그램은 2차원 행렬은 우리가 보기엔 2차원이지만 실제로는 1차원의 긴 배열로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1차원의 긴 배열로 생겼기 때문에 행을 먼저 고정시키고 열을 쭉 따라가면서 접근을 하면 나는 100% 이렇게 시퀀셜한 패턴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차원에서 열을 고정시키고 행을 바꿔가면서 접근을 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긴 2차원 배열 중에 이곳 접근을 하고 한참을 띄어서 또 여기를 접근하고 또 한참을 떠서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매번 접근할 때마다 페이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페이지 폴트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실제로 트레이싱을 해볼 건데, 우리 그 강의 홈페이지에 제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쉘 스크립트와 소스 코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타르.gz 타르볼로 올려놨는데, 그거를 웹겟이랑 이제 받아서 압축을 푸신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make 파일이 있을 거예요. make 파일에는 지금 우리 array sum1.c와 array sum2.c를 각각 sum1이랑 sum2라고 하는 실행 파일 이름으로 컴파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룰을 정해놨고요. 그래서 이거를 make를 하시면 이제 컴파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은 현재 밑에 있는 sum1을 실행해라, sum2를 실행해라,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sum1과 sum2가 각각 실행이 될 때 얼마나 얘네들이 각각 페이지 폴트를 발생을 시키는지 C그룹이라고 하는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네, 트레이싱을 해볼 거예요. C그룹은 사용자가 커널에게 내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게 메모리로는 얼마큼 할당을 할 건지, 아니면 CPU 리소스는 몇 퍼센트 정도를 할당을 할 건지, 어떤 자원 할당에 대해서 뭔가 힌트를 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C그룹은 태스크들을 임의로 그룹 지어서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배우면 잘 모르기 때문에 실험을 이제 해봤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버추얼 박스를 깔아서 우분투 12.04인가 14.04인가 그거를 이제 돌려서 그 위에서 C그룹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C그룹 작업은 늘 루트 권한이 있어야 되죠. 제가 루트 권한이 있어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모두 할 수 있고요. 일단 루트 권한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sudo -s라고 치시면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고, 그러면 비밀번호를 잘 입력을 하셨으면 이제 그 본인이 이 다음부터 치는 명령어는 모두 다 루트 권한으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빠져나오고 싶으시면 exit를 누르시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sudo라고 하는 것은 슈퍼 유저로서 둘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슈퍼 유저로서 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시면 이제 로그인 되고 나서 다음 커맨드는 다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환경에서는 지금 C그룹이 마운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사용자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용자와 커널이 서로 통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닝하고 있는 커널, 즉 OS는 항상 러닝 중이기 때문에 그 친구랑 뭔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뭐 프로그램 코드를 바꾼다거나 내가 뭐 아규먼트를 던져준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커널과 사용자가 보통 통신을 하는 경우는 다 특정한 파일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쓰면 커널이 내가 그렇게 파일에다가 쓰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걸 커널이 받아서 보는 그런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가상의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상의 파일 시스템 구조를 통해서 커널이 사용자와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우리가 뭐 숙제하기 위해서 홈워크 파일을 만든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실제 파일을 쓰면 그 파일이 스토리지에 저장이 돼서 나중에 그 홈워크 파일을 가져와서 내가 다시 읽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파일 시스템인데 마치 커널하고 통신을 할 때도 내가 그 파일에다가 뭔가를 쓰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커널이 읽어가는 그래서 그거를 가상의 파일 시스템 형태로 C그룹이 지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 파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파일을 만들어주고 이 파일은 C그룹이라고 하는 가상의 파일 시스템의 용도로 쓰는 거야 라는 그 작업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뭘 해야 되냐면 sys 밑에 fs 밑에 C그룹 밑에 메모리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이 메모리 밑에 있는 파일들은 내가 C그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자원을 할당할 때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이렇게 데이터를 적을 곳이라는 거를 이렇게 정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라고 하는 그죠? 이게 어느 위치를 내가 이 C그룹이라는 타입으로 붙일 거냐. 마운트는 이제 가지를 붙인다는 뜻인데 이렇게 매핑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sys 밑에 fs 밑에 C그룹 밑에 메모리라고 하는 이 위치는 이제부터는 C그룹이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 형태로 내가 쓸 거고 그때 내가 어떠한 용도로 쓸 거냐면 메모리의 리밋을 정하는 용도로 쓸 거다라고 옵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데브는 실제로 마운트라고 하는 거는 파일 시스템을 설치하는 명령어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홈워크 같은 뭐 그 숙제 파일 같은 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실제 물리적인 디바이스가 밑에 들어와야지 내가 파일에다가 뭘 쓰면 그 디바이스에서 가서 적히죠. 그런데 C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디바이스가 없다 그랬죠. 실제로 누가 봐요? 커널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no dev, dev가 없다라고 그냥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면 이제 마운트가 잘 됐을 거예요. 만약에 에러가 나시는 분들은 뭔가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운트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마운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그냥 치시면 지금 현재 컴퓨터에 그 설치가 되어 있는 파일 시스템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C그룹이 뭐 이렇게 C그룹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가 들어간 문장만 뽑아내면 아마 여기 위에 뭐가 설치가 됐다 뭐 그런 식으로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C그룹이 마운트가 돼서 아마 이 디렉토리 밑으로 들어가 보시면 뭐 메모리.점 리밋을 뭐 얼마로 할 건지 그 파일들이 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렉토리까지만 만들었으면 이 디렉토리는 일반 디렉토리니까 그 밑에 아무런 파일도 없을 텐데 내가 이 디렉토리를 C그룹으로 쓰겠다고 여기서 이렇게 명령어를 내리는 순간 이 메모리 밑에는 커널하고 통신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생성이 됐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실제 그 2차원 행렬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그 디렉토리로 돌아오세요. 돌아오면 여기 cg exec.shell이라고 하는 쉘 스크립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쉘 스크립트는 뭐라 그랬죠?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명령어로 쭉 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실행 방법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뭐 잘못 칠 수도 있고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하는데 계속 이제 붙어서 쳐야 되기 때문에 뭐 효율성이라든지 정확성에서 아주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실행할 문장들을 하나의 파일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 이 파일에다가 실행 권한을 준 다음에
아예 이렇게 쉘한테 이 파일을 실행해 라고 명령어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g exec.shel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 파일을 돌리면서 그 친구가 얼마나 페이지 폴트가 났는지를 다 체크하는 그 코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볼게요. 지금 우리는 시스 밑에 fs 밑에 시그룹 밑에 메모리 밑에 0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죠. 이게 뭐냐면 메모리에 자원을 할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그 자원 할당을 할 그룹들을 만들어서 그 그룹에는 뭐 메모리를 몇 퍼센트, 몇 기가 뭐 이렇게 주도록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0번이라고 하는 자원 할당 그룹을 하나 만든 거예요. 디렉토리를 만듦으로써 그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0번 그룹의 메모리 최대 리밋을 우리가 뭐라고 지정을 하려고 이 명령어를 수행하는 겁니다. 즉 지금 보시면 이 라인은 이 라인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쉘 스크립트를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는 방법이 여기죠. 현재 밑에 있는 cg exec.shel을 실행을 하는데 그때 아규먼트로 156메가를 줬어요. 그러면 이 쉘 스크립트는 실행할 때 들어오는 아규먼트를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을 표시하면 실제로는 256메가가 이때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 256메가를 하면 실제로 에코는 이 뒤쪽에 나온 단어를 나의 표준 출력, 보통 스탠다드 아웃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은 모니터예요. 그래서 모니터에다가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지만 그거를 그쪽에다 하지 말고 이 파일에다가 써 라고 하는 리다이렉션을 통해서 이 파일에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0번 그룹은 최대 메모리 사이즈를 256메가라고 설정해 라는 명령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1번 그룹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는 sum1 그죠? 첫 번째 행을 고정시키고 열을 바꿔서 2차원 행렬을 접근하는 sum1 프로그램을 0번 그룹에다가 포함을 시킨 다음에 처음부터 실행을 해라 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cg exec 이렇게 하시면 이제 sum1이 0번 그룹에 들어가서 돌게 되고요. 그 다음에 sum2는 1번 그룹에 들어가서 돌게 되죠.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다 끝나고 나면 실제로 이 디렉토리 밑에 들어가 보시면 즉 0번 그룹, 메모리를 자원을 관리하는 0번 그룹 밑에 보면 memory.stat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에는 그 폴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통계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summon이라고 하는 실행 파일을 실행시켰잖아요. 실행 파일이 실행되면서 뭐 얘가 메모리를 얼마나 썼는지, IO를 얼마나 했는지 뭐 이런 식의 스태트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페이지 폴트, 즉 메인 메모리에 데이터가 없어서 내가 디스크까지 뭔가 가서 IO를 해왔던 그 횟수를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의 내용을 모니터로 출력해라. 에코랑은 다르죠, 캣은. 캣은 뒤에 파일 이름이 나와야 돼요. 파일 이름이 나오면 그 파일의 내용을 모니터에 보여주는 거죠. 그 모니터에 보여주는 내용을 그랩이라고 하는, 즉 이 문자가 들어간 거를 추출해낸 이 명령어에 인풋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 파이프는. 그래서 앞에 명령어의 결과가 뒤에 명령어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그 코드죠, 파이프는. 그래서 그 결과 내용 중에 폴트라고 하는 것만, 폴트라고 이제 그 텍스트가 들어있는 문장만 뽑아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sum2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뽑죠. 그래서 이렇게 쉘 스크립트를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고 나면 실제로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 페이지 폴트가 얼마나 났고, 뭐 사실 이제 페이지 폴트하고 페이지 메이저 폴트는 약간은 다른데 이게 너무 내용이 어려워서 그냥 두세요. 그냥 페이지 폴트를 보시는 걸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IO를 하는 거는 페이지 메이저 폴트인데 그래요. 그냥 넘어갑시다. 네, 그런데 이 실행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다 보면 하려고 딱 했는데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무슨 에러가 나냐면 커맨드가 not found 됐다는 에러가 날 거예요. 명령어를 찾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 라인 넘버 9번, 11번 이렇게 나올 건데
그 라인에 가보면 cg 이그젝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 리눅스에서 내가 명령어를 친다는 거는 실제로는 그냥 프로그램 이름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cg 이그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커맨드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커맨드 즉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줘야지만 리눅스가 우리가 이거를 실행하라고 했을 때 cg 이그젝이 불려서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구글에서 조금 찾아보시면 되는데 cg 이그젝 뭐 인스톨 이렇게 찾아보시면 C그룹 빈 패키지를 설치하세요. 뭐 이런 식의 글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apt-get은 리눅스 커널에서 특히 우분투 계열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명령어예요. 근데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커널은 오픈소스고 뭐 이렇게 잘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버전에 따라서 그 버전마다 또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도 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리눅스 커널 뭐 2.6을 쓰다가 아니면 우분투 12.04를 쓰다가 14.04로 바뀌었다. 그러면 커널도 뭐 3.1에서 뭐 한 4.1로 바뀌었다. 그러면 3.1에서 도는 어플리케이션이랑 4.1에 도는 어플리케이션이 이게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분투의 버전별로 내가 CG 이그젝을 설치하고 싶으면 어떤 버전을 찾아서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커뮤니티가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pt-ge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면 커뮤니티가 관리해주는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는 이제 CG 이그젝뿐만 아니라 C그룹을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명령어를 다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를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 이 프로그램 전체를 실행을 하면 CG 이그젝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apt-get을 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분투 12.04인가 그걸 이제 알아낸 다음에 그 버전에 맞는 패키지 버전을 찾아서 실제로 인스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없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소스코드 버전을 찾아서 내 환경에 맞게 컨피규레이션을 해서 그때 컴파일을 한 다음에 패스를 또 잡아주고 되게 복잡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인스톨을 하면 되죠. 이렇게 치기만 하면. 그래서 이거를 치고 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256메가로도 해보고 192메가로도 해봤는데 아무튼 뭐 거의 결과는 저는 비슷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 수업 시간 해보니까 버추얼 박스로 해서 굉장히 속도가 느리거나 뭐 그랬죠. 그렇게 해서 해보시고요. 또 하나 더 수업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가끔씩 우리 그 썸2가 오히려 더 페이지 폴트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그럴 때는 일단 어떤 거를 해보시면 좋냐면 에코, 그러니까 3 하고 프락 밑에 기억이 안 나네. VM 브락 캐시스 같은데 확인을 좀 해봅시다.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은 워낙 그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능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뭘 하더라도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늘 원하는 결과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모르지만 그래도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훨씬 더 리얼 환경에 맞죠. 사실 컴퓨터에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 뭘 해보면 되냐면 지금 썸1을 실행하고 썸2를 실행했잖아요. 근데 썸1을 실행할 때 그 메인 메모리 상태랑 썸2를 실행했을 때 메인 메모리 상태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면 좀 메인 메모리 상태가 초기화가 되는데 에코 3하고 프락 밑에 시즈 밑에 VM 밑에 드랍 캐시스 이렇게 쓰면 지금 현재 커널이 쓰고 있는 버추얼 메모리 즉 메인 메모리 쪽에 캐시를 일단 이니셜라이즈 해주는 명령어예요. 이거를 한번 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돌리면 썸2가 보통은 더 많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봤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또 뭐를 해봤냐면
실제로 음, 이렇게 메모리를 제한하고 썸1, 썸2를 돌렸을 때 타임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따져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는 24초, 하나는 34초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버추얼 박스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그거를 저는 되게 좋은 성능이 좋은 컴퓨터에서 했고 버추얼 박스로 돌리면 좀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만 대신에 1000으로 바꿔보고 메모리 리밋을 조금 더 작게 해서 실험을 해보셔도 돼요. 그거는 알아서 즉 그러니까 이 CG 이그제 256메가 대신에 뭐 128메가를 준다던가 그 어레이 사이즈를 만 대신에 1000으로 주고 뭐 이렇게 바꿔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한 10초 정도 차이가 나니까 우리 페이지 폴트 차이가 나는 만큼 이제 10초 정도 페널티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C그룹은 굉장히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좀 보고 싶으면 이쪽을 더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홈워크2가 이제 메모리 리밋을 무한대로 준 다음에 썸1, 썸2를 실행해서 각각 페이지 폴트와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그거는 뭐 지금 다 했어요. 지금 보면 우리 메모리 사이즈를 이렇게 줬는데 이게 무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이제 다른 값을 주면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글 링크를 통해서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실행을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나오겠죠. 페이지 폴트가. 그리고 아까 이 타임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실제 얘가 걸린 시간이 측정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보면 실행 시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페이지 폴트가 두 경우가 다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타임은 어떻게 되냐면 썸2가 훨씬 느리게 나왔어요.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페이지 폴트는 똑같은데 썸2가 더 느리게 나온 이유가 뭘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게 다 다른 건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대답이든 좋으니까 우리 수업 시간을 간단하게 살펴볼 거니까 여러분들 그걸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서 11월 10일 화요일 날 수업 시간에 전에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결과 한 거는 캡처를 하시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써서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써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